담당차병원 혈액정형내과 전홍재입니다. 최근에 제가 보는 이제 간암, 담도암, 췌장암 중에 생존율 향상이 가장 좀 두드러지게 좋아진 암은 특히 간암이고요. 그 이유는 간암에서 면역 항암 치료가 꽤 효과가 좋았고, 이제 새로운 표준 치료가 면역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를 더한다든지 면역 항암 치료와 또 다른 면역 항암 치료를 더해서 치료하는 이렇게 병합 면역 항암 치료가 새로운 표준 치료가 됐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는 완치가 어려웠던 사기암 환자들도 최근에는 완치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들이 되면서 아주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면역 항암 치료가 새로운 치료 약제로 간암에 들어왔을 때 그 치료법들을 조기에 빨리 도입을 해서 저희 기관에서 면역 항암 치료로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했고, 그 덕분에 한 400~500명 정도의 환자분들이 면역 항암 치료로 치료를 받고 좋은 결과들로 이어지는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셋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제 환자분들의 그런 치료받은 결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규모의 그런 데이터셋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 여러 이제 연구자들이나 여러 기관에서 이제 공동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 제안들이 많이 왔고 같이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요. 특히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런 면역 항암 치료를 했을 때 모든 환자분들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이 효과가 있고 어떤 환자분들이 효과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파악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연구들, 이런 것들에서 좀 의미 있는 성과들을 냈습니다. 사실 담도암은 기존의 1세대 항암제인 세포독성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 병합 치료가 새로운 표준 치료로 들어와서 치료 성적들이 조금씩 좋아진 것들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담도암이랑 췌장암 같은 경우는요, 사실 진행 당시에 꽤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좀 강력한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을 줄이고,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했던 환자분들한테 이제 수술을 통해서 완치의 기회를 드리는 그런 접근법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어서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많은 환자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드린 게 좀 의미 있는 성과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 치료는 다른 기존의 수술, 방사선 치료, 1세대, 2세대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모두 다 암 자체를 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면역 항암제는 타겟이 암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계입니다. 면역 항암 치료는 우리 몸에 잠들어 있던 이 면역계를 일깨워서 다시 암을 제거하는 기전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가장 자연스러운 기전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부작용이 적다라는 게 큰 장점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항암 치료가 불가능했던 고령의 환자분들,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90세가 넘는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보편적인 기전을 이용하다 보니까 하나의 암종에서만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양한 암종에서 이 약제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 가장 큰 장점은 내성이 적기 때문에 실제 사기암 환자라 하더라도 여기에 효과를 보이면은 3년, 4년, 5년 완치에 가까운 효과에 이르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면역 항암 치료의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암 치료는 그런 수술이랑 다르게 좀 장기전이거든요. 사기암 환자에서 항암 치료를 할 경우에는 어떤 기간을 정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환자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오히려 항암 치료 못하겠다 하고 이제 안 오셨을 때 오히려 예후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환자분들이 편하게 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항암 치료하는 동안 요거 먹어도 되나요? 저거 먹어도 되나요? 저는 이런 거에 최대한 제한을 안 두려고 합니다. 사실 항암 치료하는 동안은 체력이 좋아야지 이걸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굶거나 안 드시는 것보다는 라면이라도 드시는 게 낫고, 차라리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이라도 드시는 게 낫고, 해도 드셔도 된다라고 다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잘 드시는 거에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고, 환자 보호자분들한테 보통 일상적으로 드리는 거는 웰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치료하는 동안의 웰빙. 그래서 실제로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환자분들의 웰빙이 좋을 때 오히려
그런 환자분들이 예후가 좋다, 똑같은 치료를 받아도 이런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 이런 약을 아끼지 말고 오히려 약을 드시고 통증이 없어서 웰빙이 있을 때 식사도 잘 하실 수가 있고 가벼운 운동도 하실 수가 있고 삶에 대한 의욕도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약을 먹어서 조절하는 게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고 술 담배를 절대 하지 말고 그리고 뭐 나쁜 음식을 좀 되도록이면 피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조차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면 사실은 이런 원칙을 지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고요. 뭐 나쁜 것들은 최대한 피하겠지만 그냥 생활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지나친 스트레스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꼭 지켜줬으면 하는 것은 술, 담배를 최대한 피하라는 거. 요즘에 이제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WHO에서 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금의 음주도 사실은 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암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암을 좀 빨리 발견하면 완치율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위암 대장암 같은 경우 제가 레지던트 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진행성 위암 대장암으로 발견돼서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만 하더라도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되고 7-80% 환자분들이 다 완치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암 검진을 열심히 해서 되도록이면 암을 초기에 발견하고 그걸 완치에 이르게 하는 확률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스케줄이 아무리 바빠도 제 스케줄에 넣어놓은 운동은 꼭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운동을 저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5년째 PT를 정말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하루에 10,000보에서 15,000보 정도는 꼭 채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자주 가능한 부분들은 실제로 걸어 다니고 움직이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저녁에 그런 것들이 모자랄 때는 가능하면 꼭 산책을 합니다. 아파트 주변을 계속 뭐 돌거나 이렇게 하면서 꼭 10,000에서 15,000보 정도를 채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